급매물 나올 수 있죠. 예, 급매물이 나오면은 뭐 가격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1억, 2억, 뭐 몇억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되는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겠죠. 5월 10일부터는 거래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중과세가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 세율 82.5% 이거 양도세 내고 팔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JEDWM 고준석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아주 대통령이 이제 그 X죠. 그 옛날 트위터에다가 거의 매일 뭔가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이제 뭐 그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뭐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으로 조금 뭐 힘들게 하겠다. 이런 식의 멘트들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셨거든요. 지금 그 1주택자여도 뭐 실거주 안 하는 거는 사지 마라.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조금 지양해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가격 안정에 이제 뭐 이런 수요가 줄어들면은 사실은 가격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장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지방에서 비거주 투자용으로 뭐 지방에 분들 좀 있죠. 그런 수요를 아마 가수요죠. 그런 거를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계셨는데 살 집만 사라.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은 또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 뭐 전세 끼고도 사놓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할 집을 미리 사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건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장에 정말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은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대부분 다 토호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실거주를 안 할 집을 지금 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 비규제 지역들에 사는 거 이런 정도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말이 나왔다는 거는 실제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든 전세 껴놓고 이제 집을 사는 순간 어쨌든 페널티를 주겠다 이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 전역하고 수도권 12개 지역에서는 아무튼 뭐 집을 전세 끼고 이런 게 지금 빈집으로 투자용으로 뭐 이렇게 못 사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수요들이 풍선 효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크게 보시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어찌 보면 이제 먼저 좀 누르려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다가 추가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5월 9일 이후로는 뭐 계약서 쓰면 이제 뭐 양도세 중과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계약서를 써라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매물이 뭐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팔고 싶어도 다주택자의 매물을 다주택자가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거는 무주택자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 무주택자들이 살려고 봤더니 대출이 막혀 있어. 전세 끼고도 못 사. 실거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물건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매매 자체는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태로 5월 9일까지 가면은 5월 10일부터는 거래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중과세가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20%포인트, 30%포인트 그래서 최고세율 82.5% 이거 양도세 내고 팔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주택자들은 팔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그거를 받아주는 시장이 지금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한 4월쯤 되면 급매물들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급매물 나올 수 있죠. 급매물이 나오면은 뭐 가격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1억, 2억, 뭐 몇억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되는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결국에는 그런 물건들을 팔려고 해도 지금 토어제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세입자가 있으면 이걸 팔지를 못하잖아요. 실거주를 무조건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와 뭐 이사비를 준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협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세입자분들도 뭐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는 세입자가 있어서 못 팔고 5월 9일 이후에는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요 구조가 나와서 지금 경제부총리였나요? 다음 주쯤에는 뭔가 좀 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앞으로 전진도 후퇴도 지금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이런 상황이고 또 무주택자들도 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지금 안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5월 9일 전까지는 이런 상황을 정리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시장이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시장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월 9일 전에 최대한 매물을 많이 내놓겠다. 어찌 보면 이게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부의 이제 목표일 것 같은데, 그 안에 나온 물건이 사실 뭐 다 아파트고 다 강남의 아파트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텐데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그런 거 정리하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사줄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하고 빌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빌라를 팔겠죠. 그러면 이제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시간 가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그냥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이제 펼쳐질 일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매물은 급감하겠죠. 그때부터는 어차피 양도세로 내나 뭐 그렇죠. 이거로 내나 똑같으니까. 수요는 꾸준하잖아요. 뭐 결혼하는 수요. 결혼이 뭐 2024년 기준으로 22만 쌍 결혼을 했으니까 또 뭐 이혼하면은 또 한 집에 못 살잖아요. 또 뭐 주택이 하나 필요. 뭐 2024년 기준으로 9만 쌍 정도가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수요에 대해서 또 1인 가구로 독립하는 세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주택 수는 이제 부족하잖아요.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이제 규제가 이렇게 이제 심화되면은 한두 건 거래가 되더라도 가격 상승으로 굳혀지고 그게 일반화돼서 전체 시장 가격이 오른 걸로 과잉 일반화의 오류의 현상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과거에는 보면은 거래량은 막 급감하는데 한 번 거래될 때마다 이렇게 막 신고가를 찍고 막 이런 일들이 보였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정말 거래량도 떨어지지만 여기에 비례해서 가격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팔 거면 그래도 비싸게 팔지. 내가 어차피 세금 82.5%인데 싸게 팔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보유세일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를 피하는 방법이 이제 결국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임차인한테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 두 번째는 증여하는 거. 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시장은 움직여지는데, 증여는 이제 현금이 있어야지만 또 수증자가 이제 돈이 있어야지만 받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여건이 이제 갖춰진 분들은 증여로 선회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겠죠. 그래서 1년에 이제 보유세 계산을 해서 그만큼 이제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니까 그만큼 이제 월세를 이제 뭐 올리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금을 올려도 이제 매물은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왜냐면은 팔려고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못 팔고 이제 차선책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이제 연초니까 이제 2월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 뭐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뭐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금리 인하 기조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올해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는 사실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야지만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올해 이제 좀 기업 대출이나 뭐 가계 대출, 주담대, 뭐 신용카드 이런 연체율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연체율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밑에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뭐 우리 펀더멘탈은 나쁘지는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이제 뭐 기업들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 PF 대출 같은 게 이게 한 14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연체율이 뭐 3.5에서 4%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기업 대출 연체율은 뭐 0.6에서 0.9 사이거든요. 주담대 연체율은 뭐 30bp 정도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0.3% 이내.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체율들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바닥 경제가 생활 경제가 쉽지 않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출 수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를 부동산 때문에 못 낮춘다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부동산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경제 여러 가지 현황을 두루두루 보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리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보다도 더 크게 보는 게 부동산을 제외한 경제 현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적도는 바로 이제 연체율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지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는 뭐 지금 기준금리가 2.5%니까 이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연체율이 낮아지면은 오히려 금리를 좀 올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주담대 받은 분들이 이제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금리가 뭐 낮진 않거든요. 지금 그 시장 금리가 꽤 높아가지고 4%대 뭐 중반도 막 받아야 돼서. 네, 이게 이제 뭐 코픽스 조달 금리가 은행에서 이제 경쟁이 예적금 유치를 해야 되니까 이거 금리를 더 주니까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요. 또 은행에서 이제 뭐 대출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적금을 받든가 아니면 은행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은행채를 발행할 때 금리를 이게 되게 은행채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달을 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는 뭐 2.5래도 이거에 의해서 이제 코픽스 금리가 결정되니까 대출 금리는 6% 지금 후반대도 나오고 있다. 7%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그러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1주택자도 어쨌든 비거주일 경우에는 좀 보유세를 높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1주택자는 사실 양도세 중과는 안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유세가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1주택자 쪽에서도 매물이 좀 나올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이제 이게 90%까지 현실화하면은 세율을 안 올리려고도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2035년까지 90%까지 올리는 걸로 이제 이게 이제 뭐 계획을 했다가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이제 스톱시켜서 지금 현재는 69% 수준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올리게 되면은 종부세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까지도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럼 종부세율만 올라가냐? 공시지가 공정가 비율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보료도 올라가죠. 이게 뭐 60여 개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을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탈락되고 혜택 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되고, 맞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공시가액,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이런 걸 건드리기보다는 그 세율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뭐 고가만 아니, 좀 뭐, 때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뭘 지금 못한다를 막아놓고 저건 안 될 거다라고 네. 그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어떻게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뭐 정책 수단을 다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다주택자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좀 파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제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보유세를 견디지 못하면은 파셔야 돼. 당연히 파셔야죠. 예. 파셔야 되고 2주택보다는 요즘 뭐 주식시장 좋잖아요. 네. 네, 조금 팔아서 제가 봤을 때는 똘똘한 거라고 자꾸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정말 미래 가치가 뭐 나는 실거주하면서 미래 가치, 자산 가치도 뭐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집은 놔두시고 거기에는 거주하시고 나머지 집들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가격대가 비슷한 거 두 개 갖고 있기보다는 이제 하나는 엄청 좋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좀 안 좋은 것들 몇 개 그렇죠. 가지고 그런 있는 게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뭐 이제 뭐 10평짜리 뭐 아파트를 두 채를 가져서 주택 임대 사업자 하다가 그게 종료돼 가지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못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입자가요. 네. 이게 이제 2년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4년이란 말이죠. 근데 네. 세입자들도 사실은 내가 팔 테니까 나가줘 이사비 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 이사비 받고 그 동네로 가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전세금이. 네.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나 더 있다 갈 거야.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그럼 4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어제이긴 하지만 뭐 5월 9일 전까지 만약에 계약을 하면 그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약간 한시적 갭 투자 같은 개념으로도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좀 거래가 좀 열리죠. 거래가 조금 수화가 되겠죠. 네. 그런 어떤 좀 보완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은 잠기는 거잖아요. 매물은 잠길 수밖에 없죠. 무조건 잠기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 뭐 신규 공급이라도 잘 되면 모르겠는데 이제 신규 공급이 안 되면 또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수요를 분산시킬 방법은 당장은 없는데.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어쨌든 공급이 핵심이다. 공급이 핵심이죠. 올해 안에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